다음 달까지 빚을 못 갚으면 이 주막은 내 것이다! 객주의 모진 독촉에 늙은 주모는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솥단지를 저어볼게요. 장마에 떠내려온 빈 가마에서 거둔 7살 아이가 낡은 국자를 쥐었지요. 저 핏덩이가 무슨 수로 망한 국밥집을 살리겠다고? 청풍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그때 한술 뜬 손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너도 나도 그릇을 비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충청도 충주 목계나루 며칠째 쏟아진 장대비로 남한강 물이 뻘겋게 뒤집혀 쏴 거친 숨소리를 내며 흐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센 물살이 콸콸 강둑을 때리는 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떠내려온 널빤지들을 줍던 해욱 할멈의 눈에 화려한 붉은 칠을 한 빈 가마 하나가 둥둥 떠내려오는 것이 들어왔지요. 할멈은 서둘러 굵은 동아줄을 획 던져 가마 지붕에 걸고는 진흙탕에 발을 푹푹 빠뜨리며 무트로 간신히 끌어올렸습니다.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얹혀진 가마에 삐걱이는 문짝을 조심스레 열어 젖히자 그 안에는 뜻밖의 어린 생명이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비단 방석이 비에 젖어 축축하게 얼룩진 그곳에는 고작 3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웅크린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고사리 같은 작은 손에는 끝이 3갈래로 기이하게 갈라진 벼락 맞은 고목 국자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지요. 할멈은 깜짝 놀라 거친 두 손으로 아이를 안아 들고는 쌩쌩 부는 매서운 비바람을 뚫고 낡은 주막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따뜻한 방구들 위에 아이를 눕힌 할멈은 젖은 옷을 벗기고 정성스레 따뜻한 미음을 끓여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오물거리며 미음을 받아먹는 아이의 목덜미에서 아율이라는 이름표를 발견한 할멈은 하늘이 맺어준 핏줄이라 여기며 이 아이를 친손자처럼 거두어 키우기로 굳게 다짐했지요. 그로부터 4년의 세월이 흘러 아율이 7살이 되던 해에 삭풍이 윙윙 불어오는 주막 마당에서는 낡은 가마솥이 하얀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밥을 끓이던 할멈은 몹쓸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 커다란 주걱으로 솥단지를 젓던 중 무릎에 번진 극심한 통증을 이기지 못해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욱신거리는 무릎을 감싸 쥐던 그때 우당탕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객주 평량이 왈패 2명을 대동하고 살인문을 걷어차며 들이닥쳤지요. 평량은 가죽신을 득득 끌며 거드름을 피우더니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어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집어 던졌습니다. 장부가 부딪히며 뿌연 흙먼지가 날리는 가운데 평량은 할멈 앞으로 다가가 거친 손으로 옷깃을 왈칵 움켜쥐고는 당장 내일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주막을 빼앗아 버리겠다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지요. 할멈이 두려움과 고통의 숨만 헐떡이는 그때 방에서 쏜살같이 뛰어나온 7살 아유리 시꺼먼 부지깽이를 두 손으로 높이 쳐들고 평량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우리 할머니 괴롭히지 마셔요. 아율은 애뜬 목소리로 악을 쓰며 평량을 향해 부지깽이를 휙휙 휘둘렀으나 평량은 콧방귀를 뀌며 아이의 어깨를 툭 밀쳐버렸고 아율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볼품없이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평량은 쓰러진 아이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짓고는 수아들과 함께 껄렁거리며 돌아갔지요. 충격을 받은 할멈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방에 알아누웠고 아율은 굵은 눈물을 훔치며 할멈을 눕히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 가마솥 아래에서는 장작불이 슉슉 소리를 내며 꺼져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남은 불씨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지요. 아율은 주먹을 불끈 쥐고 몰래 주막 뒷산으로 재빠르게 뛰어나갔고 가시덤불의 손등이 따갑도록 긁히는 줄도 모른 채
이슬 맺힌 소립과 산초를 한 움큼 캐어 돌아왔습니다. 거칠게 숨을 헐떡이며 돌아온 아율은 헛간 구석에 무거운 나무 발도둠판을 질질 끌어와 가마솥 앞에 내려놓고 훌쩍 올라섰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4년 전 가마속에서부터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던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고목 국자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지요. 아율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쓱 훔쳐내고는 아궁 깊숙한 곳으로 새 장작을 밀어넣고 불쏘시개를 휘저으며 거센 불을 다시 지피기 시작했으며 솥안에서 이미 끓고 있던 탁한 국물이 다시 보글보글 생기를 되찾아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궁이 안에서 장작이 탁탁 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타오르는 불길을 확인한 아율은 두 손으로 고목 국자의 자루를 단단히 쥐고 무거운 가마솥 뚜껑을 힘껏 밀어 열었습니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허연 김이 부엌을 가득 채웠고 솥 안에서는 돼지뼈가 달그락달그락 부딪히며 끓어오르는 탁한 육수가 누런 거품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아율은 치마폭에 담아온 이슬 맺힌 소립과 산초를 꺼내어 앙증맞은 손으로 정확히 3줌씩 집어 펄펄 끓는 솥단지 안으로 흩뿌렸습니다. 푸릇한 잎사귀들이 국물 위로 떠오르자마자 누린내가 소량과 섞이며 신비로운 냄새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곧바로 고목 국자를 가마솥 깊숙이 집어넣고는 묵직한 국물을 휘휘 젓기 시작했습니다. 아율이 국자를 바닥까지 벅벅 긁어내며 둥글게 저어 올릴 때마다 오래된 국자 나무통에 갈라진 틈 사이로 탁한 고기 찌꺼기와 검은 기름 덩어리들이 깨끗하게 걸러져 국자 밖으로 밀려 나왔지요. 그렇게 불순물을 걷어내며 한참을 젓던 아율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는 솥 안에서 뽀글뽀글 터지는 기포 소리를 세밀하게 헤아리더니 재빨리 쭈그려 앉아 아궁이 속 장작 하나를 쑥 빼내어 불길을 줄였습니다. 바로 그때 역한 냄새 대신 은은하고 구수한 고기 냄새가 삐걱거리는 문틈을 타고 안방까지 흘러 들어갔고 알아 누웠던 해욱 할멈이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나왔다가 발도둠판에 올라서서 능숙하게 솥을 다루는 아율의 뒷모습을 보고는 턱을 쩍 벌린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할멈이 차마 입을 떼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동안 아율은 뽀얗게 우러난 맑은 국물을 낡은 뚝배기에 조심스레 담아내고는 총총걸음으로 다가와 할멈을 부축하여 방으로 모시고 가소박한 밥상 위에 국밥을 올렸습니다. 뜨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바라보던 할멈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조금 떠서 입술을 죽였는데 그 순간 누린내는 온데간데 없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고 진한 맛이 혀끝을 감돌자 참았던 눈물을 주르륵 쏟아내고 말았지요. 아유라, 이 할미가 헛살았구나. 평생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할멈은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면서도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국물을 들이켰고 아율은 그저 말없이 할멈의 거친 두 손을 쥐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 마포나루 장터 길목의 주막 굴뚝에서는 밤새 고하는 맑은 육수의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 동네로 퍼져나갔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하던 만학도 선비맹지가 그 냄새에 홀린 뜬 멍한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루에 주저앉은 맹지는 아율이 내어온 국밥을 받자마자 채통도 잊은 채 그릇 바닥이 닳도록 긁어먹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전 재산인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탁자 위에 찰그랑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지요. 내 맹세코 이런 진미는 처음이오. 부디 나를 이 주막의 문지기 겸 식객으로 받아주시오. 맹지는 가시 삐뚤어지는 것도 모른 채 마당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7살 어린 아유를 향해 큰절을 올렸고
동네 한복판에서 선비가 꼬마 아이에게 절을 하는 기행을 벌이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장터로 향하던 아낙네들과 지게를 진 땔감 장수들은 깐깐한 양반마저 바닥을 기게 만든 그 국밥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확인하려 까치발을 들며 주막 마당으로 하나둘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자 아율은 입술을 꼭 다문 다부진 표정으로 좁은 저고리 소매를 걷어붙였으며 아궁이 앞으로 달려가 본격적으로 국밥 10그릇을 늘어놓고 뜨거운 육수를 부었다 따랐다 하며 토렴을 반복하여 쟁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맹지는 허리춤에 행주를 두르고 주막일을 거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어느새 그를 주막의 붙박이 일꾼으로 여기게 되었지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10그릇의 국밥이 낡은 쟁반 위에 빈틈없이 채워지자 맹지가 어깨를 펴고는 그 무거운 쟁반을 번쩍 들어 올리며 손님상으로 잽싸게 날랐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끓는 진한 국물이 찰랑거릴 때마다 구수한 냄새가 훅 끼쳐왔고 맹지의 집신이 흙바닥을 툭툭 짚으며 오갈 때마다 사람들의 눈동자도 침을 꼴깍 삼키며 국밥을 따라 일제히 움직였지요. 맹지는 가시 바람에 펄럭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쟁반을 단단히 받치고 뚝배기를 거머쥐고는 탁자 위에 탕탕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뜨거우니 데이지 않게 조심들 하시오. 천하일미가 대령했소이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자리에 주저앉은 아낙네들과 땔감 장수들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허겁지겁 뜨거운 국물을 목구멍으로 들이켰고 입천장이 데이는 것도 모른 채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국밥을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그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이 진한 국물 맛이 대체 무엇이더냐? 여기저기서 쩍쩍거리며 입맛 다시는 소리와 후루룩 국수를 빨아들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으며 그들은 바닥을 박박 긁어가며 남은 국물까지 핥아먹고는 빈 뚝배기를 탁자 한가운데에 돌탑처럼 쌓아 올렸지요. 빈 뚝배기들이 달그락거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자 마당 밖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조바심의 발을 동동 구르며 제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양 바닥에서 소문난 수전노이자 아율의 집에 빚을 받으러 온 객주 평량이 뒷짐을 진 채 거만한 걸음걸이로 주막 어귀에 불쑥 들어섰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둔 빈 문서를 만지작거리며 주막을 통째로 빼앗아 버리겠다는 심산으로 헛기침을 내뱉으며 다가왔으나 대문 밖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뱀 허물처럼 길게 늘어선 손님들의 줄을 발견하고는 우뚝 멈춰섰지요. 평량의 입술은 쩍 벌어지더니 눈자위가 희번덕거리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 평량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율이 순식간에 빚을 갚아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급한 발걸음으로 줄에맨 뒤에 서 있는 촐로에게 다가가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며 간사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보시오 영감, 저 맹랑한 꼬마 놈이 파는 국밥에 쥐약을 탔다는 소문도 못 들었소. 어제 저걸 얻어먹은 김서방네 송아지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쓰러져 버렸다오. 그의 입술 틈새로 새어나오는 헛소문은 뱀의 혀처럼 슉슉거리는 소리를 내며 사람들의 귓가를 파고들었고 그는 거칠게 손사래를 쳐가며 저 국밥을 먹으면 내장이 타들어 갈 것처럼 묘사하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수군대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고스란히 들려오자 빈 탁자를 닦고 있던 맹지가 귀를 쫑긋 세우고는 벼루에 담긴 먹물을 듬뿍 머금은
굵직한 붓을 집어 들고 쏜살같이 뛰어나왔지요. 맹지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평양의 뒤통수를 향해 붓을 번쩍 치켜들었고 붓 끝에서 튕겨나간 먹물이 허공을 가르며 타타타 거친 소리와 함께 평양의 얼굴과 비단옷 위로 무자비하게 흩뿌려졌습니다. 어디서 감히 하늘이 내린 맛을 모욕하고 주둥이를 놀리느냐.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맹지가 눈을 부릅뜨고 붓자루를 단단히 쥔 채 삿대질을 해대자 구경꾼들은 먹물을 뒤집어 쓴 평양의 몰골을 손가락질하며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얼굴 절반이 시커먼 먹물로 범벅이 된 평양은 눈알만 굴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사람들이 비웃자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뒷걸음질을 쳤지요. 그는 더러워진 두루마기 자락을 움켜쥐고 헐레벌떡 좁은 골목길을 향해 내빼기 시작했는데 허둥지둥 도망치다 발을 헛디뎌 진흙탕에 철푸덕 넘어지고서도 흙투성이가 된 갓을 주워 들고 다시 도망치며 뒤를 돌아보고는 핏대가 선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이놈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오늘 겪은 수모를 갚아주고 그 비법을 빼앗고야 말 테다. 바람을 가르며 멀어지는 뒷모습은 꼬리를 만들게 같았으나 진흙을 움켜쥔 주먹은 덜덜 떨리고 있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도끼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쁜 숨을 헐떡이며 한양 저작거리 한복판에 자리한 자신의 객주로 도망쳐 온 평양은 무거운 대문을 발로 쾅 걷어차며 마당으로 들어섰고 마루에 털썩 걸터 앉아 씩씩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기하고 있던 수아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손가락을 까딱거렸지요. 이 쓸모없는 내놈들. 오늘 밤 당장 그 주막 부엌에 잠입하여 솥단지를 뒤지든 양념통을 훔치든 간에 그 맹랑한 꼬마의 국밥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 내 앞에 대령하거라. 그는 얼굴에 묻은 먹물이 말라붙어 당기는 것도 모른 채 핏대를 세워가며 고함을 쳤고 당장이라도 비법을 알아내어 주막의 손님을 몽땅 빼앗아 버리겠다며 마루 널빤지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험상궂은 수아들은 불같은 호령 앞에서도 눈치만 살피며 뒷목을 벅벅 긁적였고 그중 덩치가 산만한 꺽쇠가 쭈뼛거리며 나서더니 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행수 어르신, 저희 무지렁이들이 밤눈이 어두워 달빛 없는 밤에는 남의 집 담벼락을 넘기는커녕 제 발에 걸려 넘어져 코가 깨지기 십상이니 도저히 밤도둑질은 무리 올시다. 수아들이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을 치자 평양은 가슴팍을 팡팡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콧김을 뿜어내며 차라리 자신이 직접 밧줄을 챙겨 들고 도둑질을 나서겠노라 소리치며 단단히 이를 갈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장터의 소음이 잦아들고 낡은 주막에도 고요한 어둠이 깔리자 쉴 새 없이 국밥을 말아내던 아율은 부뚜막에 남은 온기를 확인하며 그릇들을 씻어 엎어두며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율은 최근 부엌 구석에서 갉아먹힌 쌀 포대를 발견했던 터라 들쥐 녀석들을 단단히 혼내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는 아궁이 옆 맨바닥에 미끄러운 콩기름을 콸콸 쏟아부었지요. 진득하고 미끈거리는 콩기름이 부엌 바닥의 흙과 뒤섞여 넓게 퍼져나갔고 아율은 그 미끄러운 기름 웅덩이 위에 낡은 가마니 조각을 살짝 덮어두어 쥐들이 밟자마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치밀한 덫을 완성한 후 이마에 땀을 훔쳐냈습니다. 내일을 위한 부엌 채비를 마친 아율은 삐걱거리는 부엌 문을 걸쇠로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깊이 잠든 할멈이 있는 안방으로 살며시 들어갔습니다. 창호지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에 의지하여 이부자리를 펴고 누운 아율은 뚝배기를 나르느라
욱신거리는 어깨를 토닥이며 머리맡에 놓인 호롱불을 향해 입김을 불어 불씨를 껐지요. 방 안을 밝히던 불빛이 꺼지며 사위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가 몰려온 아율과 할멈은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이내 세상 모르고 아주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주막을 채우고 있을 무렵 주막 뒤편 흙담장 밖에서는 시커먼 그림자가 부스럭거리며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주막을 망가뜨릴 기회만 엿보던 평량이 무거운 쇳덩이를 내단 밧줄을 빙빙 돌리다 흙담장을 향해 힘껏 내던졌고 툭 소리와 함께 밧줄이 나뭇가지에 걸리자 짐승마냥 끙끙대며 위태롭게 담을 기어올랐습니다.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억누르며 꼭대기에 올라선 그는 집신 소리를 죽인 채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부엌으로 다가갔지요. 평량이 품에서 얇은 쇳조각을 꺼내 굳게 닫힌 창문 틈새로 밀어넣자 삐걱 소리가 울려 퍼졌고 행여나 들킬세라 어깨를 잔뜩 움츠리던 그는 이내 좁은 창틀을 비집고 들어가 어두운 부엌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흙냄새를 맡으며 일어난 평량은 흐릿하게 형태만 보이는 거대한 가마솥을 향해 더듬더듬 손을 뻗으며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솥뚜껑을 열고 안에 흙을 퍼부으려던 찰나 그의 집신이 아유리 깔아둔 낡은 가마니를 밟자마자 콩기름이 진득하게 배어나오며 발밑이 왈칵 미끄러지고 말았지요. 가마솥을 열려던 반동이 겹치며 평량의 육중한 몸뚱이는 쏜살같이 허공을 향해 크게 솟구쳐 올랐고 그는 입을 쩍 벌린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팔다리를 허우적거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튕겨나간 평량은 허공에서 몸을 비틀었으나 하필이면 대형 동침이 독의 한가운데로 거꾸로 뒤집혀 처박히고 말았으며 첨벙하는 파여름과 함께 살얼음이 둥둥 뜬 차가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훅 치고 들어오는 매운 무 냄새와 뼛속까지 시린 냉기에 기겁한 평량은 허공으로 빚어나온 두 다리만 거세게 허우적거렸고 독 입구가 좁아 어깨가 꽉 끼이는 바람에 몸을 뺄 수 없었으며 뻐끔거리는 기포 소리와 온기가 바닥에 부딪히는 우당탕탕 소리만이 고요하던 마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각 행랑채에서 자고 있던 맹지가 기괴한 소리에 화들짝 놀라 억센 쌀이 빗자루를 움켜쥐고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등잔불을 치켜들고 비추자 집채만 한독 안에 거꾸로 박혀 개구리처럼 버둥거리는 기이한 형상이 보였고 식재료를 노린 도둑이라 단정 지은 맹지는 빗자루 끝을 세우며 맹렬하게 다가갔지요. 맹지가 거친 빗자루로 허우적거리는 평량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향해 자비 없이 콕콕 찌르자 빗자루 끝이 바지춤을 파고들며 날카로운 통증을 선사했습니다. 엉덩이를 강타당한 평량이 비명도 못 지른 채 짐승처럼 발악하며 옹기 벽면을 거칠게 밀어내자 결국 두꺼운 독이 쨍그랑 굉음을 내며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얼음물과 시큼한 국물을 온몸에 뒤집어 쓴 평량은 이마에 커다란 무 조각을 얹은 꼴로 나뒹굴다가 맹지가 다시 빗자루를 치켜들자 젖은 집신을 찰박거리며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 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마당으로 나온 아율은 산산조각이 난 동치미 독과 흥건한 국물 자국을 발견하고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간밤에 난리를 알 턱이 없는 아율은 덩치 큰 멧돼지가 내려와 버린 소행이라 짐작하며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고 헛간에서 낡은 삼태기를 가져와 뾰족한 옹기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며 묵묵히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뼛속까지 스며든 냉기에 온몸을 덜덜 떨던 평량은
한양 성곽 밑에 으슥한 객주로 헐레벌떡 향했지요. 탁한 막걸리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는 흉터 가득한 왈패 3명이 투전을 벌이고 있었고, 평량은 마른 침을 삼키며 품속에서 묵직한 은자 꾸러미를 꺼내어 탁자 위로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시큼한 동치미 냄새가 가시지 않은 소매 끝으로 코를 훔친 평량은 잔뜩 도끼가 오른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많은 은자를 전부 자네들에게 줄 테니 내일 당장 그 망할 주막으로 쳐들어가 쑥대밭으로 만들고 모조리 박살 내버려라. 짤랑거리는 은자를 확인한 왈패들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두꺼운 몽둥이를 매만졌고 당장이라도 주막을 뒤집어 엎을 듯한 무시무시한 기세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기세를 내뿜던 왈패 3명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단숨에 한양 마포나루 저작거리에 자리한 해옥 할멈의 주막 앞까지 당도하더니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두꺼운 다리를 번쩍 치켜들고는 굳게 닫혀있던 낡은 나무 대문을 향해 세차게 발길질을 날렸습니다. 쾅 하는 고막을 찢을 듯한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대문이 문설주에서 완전히 뜯겨나가며 마당 한가운데로 고꾸라졌고 희뿌연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는 가운데 왈패들은 지옥의 악귀들처럼 험악한 기세로 대문을 짓밟으며 주막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들이닥친 불청객들의 모습에 평화롭게 아침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고 먹고 있던 뜨거운 국밥 그릇을 엎지르는 것조차 모른 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당탕거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밥상들이 뒤집히고 뚝배기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으며 깨진 그릇 틈새로 쏟아져 나온 뜨거운 사골 국물과 밥알들이 흙바닥을 어지럽히며 허연 김을 피어 올렸지요. 극도의 공포에 질린 손님들은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좁은 뒷문으로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 몸싸움을 벌였고 순식간에 주막은 사람들의 비명과 그릇 깨지는 파차름만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텅 빈 마당을 가로지르던 왈패 두목은 흉터 가득한 험상궂은 얼굴을 구기더니 주막 한편에 놓인 낡은 평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할멈이 매일같이 쓸고 닦으며 목숨보다 애지중지하던 그 평상은 10수년 전 세상을 떠난 영감이 생전에 직접 짜주었던 주막의 심장과도 같은 유품이었지요. 하지만 왈패 두목은 콧방귀를 뀌며 억센 몸집을 앞세우더니 두꺼운 가죽신을 신은 발로 그 소중한 평상의 다리를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나무 기둥이 반토막 나며 평상이 허무하게 흙바닥으로 주저앉았고 두목은 부서진 나무 조각들을 지식이며 험악한 기세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평상이 무참히 부서지는 참상을 목격한 해옥 할멈은 숨이 넘어갈 듯 헉헉거리며 앙상한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고 다리의 힘이 풀린 채 차가운 흙바닥 위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 위급한 순간 부엌 문지방을 넘어 쏘날같이 뛰어나온 맹지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덜덜 떨면서도 두 팔을 양옆으로 활짝 벌린 채 쓰러진 해옥 할멈을 자신의 등 뒤로 꽁꽁 숨기며 산더미 같은 왈패들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맹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시체와 다름없었고 두 눈에는 공포에 맺힌 눈물이 그렁그렁 흘러내렸지만 그는 덜덜 부딪히는 이를 꽉 깨물고 바짓가랑이를 움켜쥐며 방망이를 든 거한들 앞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기세가 맹지와 할멈을 덮치려던 바로 그 찰나 어두컴컴한 부엌 안쪽에서
가마솥불을 떼고 있던 7살 아율이 낡은 나무 쟁반 위에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 3개를 얹은 채 걸어 나왔지요. 아율의 오른손에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국밥을 퍼 담을 때부터 결코 손에서 놓지 않은 새까맣고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며 끝이 3갈래로 갈라진 낡은 고목 국자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율은 흙먼지가 날리고 험악한 기운이 감도는 마당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방망이를 거머쥔 채 험악한 기세로 맹지를 몰아붙이듯 씩씩거리던 왈패들 발치에 국밥이 담긴 쟁반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뼈를 밤새워 우려낸 뽀얀 사골 육수에 두툼하게 썰어낸 흑돼지. 수육이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인 3개의 뚝배기에서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듯한 강렬하고 고소한 고기 향기가 뿜어져 나와 주막 전체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지요. 아율은 고목 국자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무릎을 굽혀 바닥에 쪼그려 앉더니 당장이라도 자신을 찢어 죽일 듯 노려보는 왈패의 두목의 바짓가랑이를 조그만 손으로 덥석 움켜잡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아침 일찍부터 이리 험한 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부터 든든히 속을 채우고 하시지요. 아율의 당돌한 외침이 아수라장이 된 마당의 정적을 깨자 왈패 두목은 코웃음을 치며 아율마저 걷어차 버리려 두꺼운 다리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뚝배기에서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른 짙은 수육국밥의 뜨거운 열기가 그의 코끝을 강렬하게 타격했고 왈패 두목의 움직임은 거짓말처럼 허공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그것은 시장 바닥에 가벼운 고기 누린내가 아니라 며칠 밤낮을 푹 고아낸 묵직한 뼈국물 향과 혀끝을 아리게 만드는 마늘향, 그리고 짓불에 은은하게 그을린 흑돼지 특유의 불향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기적과도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에 완전히 홀려버린 왈패 두목은 치켜들었던 다리를 슬그머니 바닥으로 내려놓았고 땀이 벨 정도로 꽉 쥐고 있던 육모방망이를 흘바닥 위로 툭 떨어뜨리며 뿜어내던 험악한 기세를 온데간데 없이 거두어 버렸습니다. 초점이 흐려진 몽롱한 눈동자로 펄펄 끓는 뚝배기를 내려다보던 두목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파르르 떨리는 투박한 손가락으로 쟁반 위에 놓인 노숟가락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지요. 그가 숟가락으로 뽀얀 국물과 윤기가 흐르는 수육 한 점을 푹 떠서 입안으로 밀어넣는 순간 흉터 가득한 험상궂은 얼굴에 일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거대한 충격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혀끝에 닿자마자 눈 녹듯 사라지는 부드러운 고기와 꽁꽁 얼어붙은 오장육부를 단숨에 녹여버리며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는 깊은 국물의 풍미가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두목의 두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맛은 20년 전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던 내 입의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가 온 마음을 다 쏟아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이 아니더냐. 두목은 짐승이 울부짖듯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절규하더니 노숟가락을 내팽개치고는 흘바닥에 주저앉아 두 주먹으로 땅을 쾅쾅 치며 엉엉 소리 내어 통곡을 하기 시작했지요. 돈을 위해 남을 해치는 일을 밥 먹듯 저지르던 잔혹한 두목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수염을 축축하게 적셨고 그는 어머니를 부르짖으며 어린아이처럼 넓은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두목이 서럽게 통곡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나머지 2명의 거구 왈패들도 구수한 국밥 냄새의 유혹을 참아내지 못하고 굶주린 들개들처럼 쟁반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은 숟가락조차 잊은 듯 거친 두 손으로 펄펄 끓어오르는 뜨거운 뚝배기를 통째로 집어들고는
입천장이 다 되는 것도 모른 채 목마른 짐승이 물을 들이켜듯 그 국밥을 단숨에 목구멍 안으로 들이부었지요. 꿀꺽꿀꺽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배기 바닥까지 핥아먹은 그는 빈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기가 무섭게 다리에 힘이 풀려 아율의 작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한동안 말없이 빈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일어서서는 조심스레 뚝배기를 두 손으로 받쳐 아율에게 내밀며 굵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한 그릇 더 주시겠소. 무릎을 꿇고 엎드린 왈패가 쿵쿵 소리가 나도록 이 말을 땅에 댔고 그 곁에 서서 뚝배기를 내밀던 왈패도 두 눈이 붉게 충혈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반각 전까지만 해도 주막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험악한 기세를 내뿜던 거한 세 명이 조그마한 사내아이가 내어준 국밥 한 그릇에 영혼까지 굴복하여 마당 한가운데서 눈물바다를 이루는 광경은 참으로 기괴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땅을 치며 오열을 토해내던 왈패 두목은 충혈된 두 눈을 거친 소매로 벅벅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엌 기둥에 걸려있던 해욱 할멈의 낡은 무명 앞치마를 조심스레 집어들어 자신의 넓은 허리에 단정하게 두르고는 끈을 끊어질 듯 단단히 고쳐 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새까만 고목 국자를 쥔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율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훔치는 해욱 할멈과 맹지를 향해 바닥에 엎드려 넙죽 큰절을 올리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맹세했지요. 오늘부로 사람을 해치던 이 천하의 망나니는 죽었습니다. 부디 이 미천한 놈을 거두어 주신다면 제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주막의 평생 종업원이 되어 죽는 날까지 은혜를 갚겠사옵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에 여운이 귓가에 맴돌며 채 가시기도 전에 왈패 두목은 자신의 다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는 산적 같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허리에 질끈동여 맨 무명 앞치마를 탁탁 털어내더니 마당 여기저기에 엎어져 나뒹굴던 소나무 밥상들을 무쇠 같은 양팔로 번쩍번쩍 들어 올려 제자리에 똑바로 세우기 시작했지요. 쿵, 쿵 하는 둔탁한 나무 소리가 바닥을 울리는 가운데 거친 발놀림으로 흩어진 사기그릇, 조각들을 한쪽 구석으로 싹싹 밀어내자 폭풍우가 휩쓸고 간 듯 엉망진창이던 주막 앞마당이 순식간에 말끔히 정돈되어 갔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기세와 뜻밖의 행동에 압도되어 멍하니 서 있던 나머지 두 명의 왈패들도 서로의 험악한 눈치를 힐끔힐끔 보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커다란 삼배 물걸레를 양손에 꽉 움켜쥐고 불이 나게 달려들었습니다. 촥촥 쓱쓱 하는 경쾌한 마찰음이 고요하던 주막 마당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고 이들은 흙먼지가 잔뜩 내려앉은 낡은 마루 널빤지부터 때가 시커멓게 눌어붙은 부엌의 굵은 나무 기둥까지 굵은 땀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져 흙바닥을 적실 정도로 구석구석을 문지르며 파리가 미끄러질 만큼 윤이 나게 닦아대기 시작했지요. 그 기막힌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맹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주먹으로 자신의 눈을 벅벅 비벼대더니 이내 헛기침을 큼큼 내뱉으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마당 한가운데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에 세워져 있던 쌀이 빗자루를 대장군의 지휘봉인 양 거머쥐고는 산만 한 덩치의 왈패 셋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뒷짐을 진 채 서당의 엄한 훈장님처럼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었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구령과 예절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가르치며 깐깐한 지휘관 행세를 하기 시작했지요. 맹지가 빗자루로
바닥을 탁탁 치며 호통을 치듯 말했습니다. 손님이 대문을 넘어 들어오시면 허리가 땅바닥에 닿도록 굽히고 목구멍이 찢어지도록 우렁차게 인사해야 하느니라. 맹지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굴에 칼자루 흉터가 훈장처럼 박힌 왈패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눈치를 힐끔 살피더니 거대한 통나무 같은 허리를 정확히 90도로 꺾으며 깊숙이 굽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온 마당을 울리고 골목을 뒤흔들 듯한 우렁찬 사내들의 복창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으며 그 엄청난 기세에 주막 지붕의 낡은 기와가 덜썩거리고 근처 나무에 앉아있던 참새 무리가 화들짝 놀라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멀리 날아올랐지요. 주막의 기강이 단단히 잡히고 흉악하던 왈패들이 제법 어엿한 종업원의 태를 갖추게 되자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실룩이던 맹지는 부엌 한 구석에 굴러다니던 큼직한 닭종이 한 장을 활짝 펼쳐 들고 먹물을 듬뿍 묻힌 굵은 붓을 두 손으로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는 아유리 가마솥에서 끓여낸 쇠고기 국밥에 깊고 진한 맛을 하늘에 신선히 먹는 진귀한 음식에 빗대어 찬양하는 화려한 시조를 붓이 날아다니듯 막힘없이 써 내려가더니 뒷면에 끈적끈적한 밀가루 풀을 잔뜩 칠해 들고는 한양 마포나루 저작거리 한복판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목 좋은 돌담벼락에 떡하니 내다 붙였지요. 바람에 펄럭이는 대형방에는 이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면 다 죽어가는 자도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난다는 과장 섞인 글귀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는데 장터를 오가며 방을 읽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입소문을 발빠르게 전해들은 이웃 마을의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까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겠다며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집신을 질기게 끄는 사박사박 소리와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말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으며 어느새 주막 앞마당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빽빽하게 사람으로 가득 차 명절날 장터통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난 문전성시를 이루었지요. 한편 자신이 보낸 왈패들이 주막에 기둥뿌리까지 뽑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 굳게 믿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염탐을 온 평양은 주막 앞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평화로운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 자리에 뻣뻣한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사람의 험한 짓을 우습게 알던 흉악무도한 왈패들이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손님들에게 방긋방긋 웃어 보이고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쉴 새 없이 나르는 꼴을 보자 평양은 순간 뒷목을 콱 부여잡고 크게 비틀거렸지요. 도저히 끓어오르는 속을 억누르지 못한 평양은 웅성거리는 인파를 어깨로 퍽퍽 거칠게 밀치며 헤집고 들어가 거친 숨을 씩씩 몰아쉬며 밥상을 윤이 나게 닦고 있던 왈패 두목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아 섰습니다. 얼굴이 익은 홍시처럼 불그락푸르락해진 평양은 두목의 땀내 나는 거친 삼배옷 옷깃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더니 핏발선 눈으로 침을 사방으로 튀기며 악을 쓰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요. 이 천하의 몹쓸 배신자 놈아, 내가 너희에게 은자 단량이나 주었거늘 여기서 대체 무슨 미친 광대 노름을 하고 있느냐. 하지만 아율의 국밥이 지닌 참맛에 깊이 감화되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기로 굳게 맹세했던 왈패 두목은 두 눈을 부릅뜨고 발악을 하는 평양을 마치 성가신 똥파리 때를 보듯 무심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가만히 굽어보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두 손으로 평양을 거칠게 밀어내더니 주막 밖을 향해 돌려 세웠고 발을 헛디딘 평양은 가축의 냄새와 썩은 기운이 코를 찌르는 차가운 개울창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진흙투성이가 되어 허우적거리다 간신히
미끄러운 둑 위로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오른 그는 젖은 옷자락에서 진흙물을 뚝뚝 흘리며 왁자지껄한 주막을 향해 서슬퍼런 눈빛을 번뜩였으며 입술을 꽉 깨물며 이를 악물고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자신이 겪은 이 끔찍한 수모를 기어코 갚아주겠다고 처절하게 복수를 다짐했지요. 다짐을 마친 평량은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진흙물이 뚝뚝 떨어지는 비단 도포 자락을 힘껏 움켜쥐더니 물기가 다 빠질 때까지 쫙쫙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비틀어 짰습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그는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한양성곽 안쪽 윗마을을 향해 거친 발걸음을 옮겼지요.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윗마을 이장의 집 앞에 도착한 그는 낡은 대문을 쾅쾅 내리치며 주인을 불렀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곰방대를 입에 문 윗마을 이장이 고개를 내밀자 다가가 은밀하게 귓속말을 속닥거렸습니다. 이장 어르신, 저 아랫마을 놈들이 주막에 주모아 짜고 윗마을 사람들을 내쫓으려 모의를 했답니다. 지난 봄 가뭄 때 아랫마을 사람들이 물기를 빼돌렸던 해묵은 다툼을 들쑤시며 악독한 거짓말을 이장의 귓가에 불어넣었고 분노로 이장의 턱뼈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확인한 평량은 곧바로 아랫마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흙길을 걸어 아랫마을에 도착한 그는 헛간 앞에서 쓱쓱 소리를 내며 숫돌의 낯을 갈고 있던 장정들에게 다가가 헛기침을 하며 이간질을 시작했지요. 쯧쯧 윗마을 양반들이 음식값을 덜 내면서 그 모자란 돈을 아랫마을 사람들 주머니에서 채우라고 주막에 으름장을 놓았소이다. 평량의 입에서 흘러나온 악의적인 소문에 장정들은 낫자루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고 양쪽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죽일 듯이 증오하도록 불씨를 지핀 그는 어둠이 짙게 깔린 주막 마당으로 그들을 유인하며 속으로 통쾌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횃불을 쳐든 윗마을 사람들과 몽둥이를 거머쥔 아랫마을 사람들이 왁자지껄한 소음을 내며 주막 앞마당으로 몰려들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 패로 나뉘어 살벌하게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윗마을 이장이 횃불을 휘두르며 삿대질을 하자 아랫마을 장정들도 발을 구르며 으르렁거렸고 거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우며 앞마당은 일촉즉발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지요. 왈패들이 다급히 뛰쳐나와 사람들을 가로막으며 진정시키려 애를 썼지만 눈이 뒤집힌 사람들은 왈패들을 거칠게 밀쳐냈고 장작더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매캐한 흙먼지가 사방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사람들 뒤에 숨어있던 평량이 재빨리 앞으로 튀어나오더니 진흙투성이인 두 팔을 휘저으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저 주막 것들이 윗마을 놈들에게만 고기를 얹어주고 아랫마을 사람들에겐 뼈다귀만 던져준다지 않수. 그 억지스러운 선동의 사람들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당장이라도 멱살을 틀어쥐기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부엌 쪽에서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주막에 7살 여주인 아율이 커다란 무쇠 쟁반을 받쳐 들고 걸어 나왔는데 쟁반 윗뚝배기 안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하고 매콤한 냄새가 풍겨와 씩씩거리던 사람들의 동작을 단번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아율이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 위에 쟁반을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자 붉은 횃불 아래로 드러난 뚝배기의 모습에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지요. 그것은 커다란 무쇠 뚝배기 한가운데를 두꺼운 가을 무로 단단하게 막아 틈새 하나 없이 정확히 두 칸으로 나눈 기발한 반반 국밥이었습니다. 아율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두 가지 국물을 국자로 푹 떠서 보여주며
자극적인 맛을 즐겨 찾는 윗마을 사람들에게는 청양고추를 팍팍 풀어넣은 얼큰한 육수를 듬뿍 퍼 담아 건넸습니다. 반면 속이 편안한 음식을 선호하는 아랫마을 사람들에게는 솥뼈를 푹 고아내어 뽀얀 우유, 빛깔이 감도는 담백한 육수를 가득 채워 건네주었지요. 윗마을 상에는 아작아작 소리가 나는 새콤한 깍두기를 곁들여 주었고, 아랫마을 상에는 짭조름한 깨십장아찌를 올려주어 상극인 양쪽 마을 사람들의 입맛과 반찬 조합까지 완벽하게 맞춰내는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얼큰한 국물에 톡 쏘는 향기와 뽀얀 국물의 구수한 냄새가 뒤섞여 퍼져나가자 사람들의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장정들은 쥐고 있던 낫을 바닥에 툭 내려놓고 허겁지겁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윗마을 이장이 붉은 국물을 입안으로 밀어넣자마자 탄성과 함께 땀을 닦아내었고, 아랫마을 촌장 역시 뽀얀 국물을 후루룩 소리내어 들이켜더니 감칠맛에 눈을 지그시 감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로의 그릇을 힐끔거리던 사람들은 두 가지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넉넉한 인심에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고, 결국 멋쩍은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내밀어 상대의 어깨를 툭툭 치며 극적으로 화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뚝배기를 허공에 탕부딪히며 호탕하게 웃어 젖혔고, 막걸리 사발을 넘치도록 따라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게 흥겨운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운 마을 사람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리더니 마당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평양을 향해 일제히 무서운 눈초리를 쏘아보았지요. 윗마을 이장이 곰방대로 코앞을 가리키며 호통을 치자 아랫마을 장정들도 침을 되뱉으며 헛소문을 퍼뜨린 놈이라며 거친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멸시 어린 시선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른 평양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뒷걸음질을 치더니 꽁지가 빠지도록 어두운 밤길을 향해 도망치듯 내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자신의 거처인 낡은 초가집으로 돌아온 그는 문지방을 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을 쾅쾅 내리치며 억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주막의 꼬마 따위에게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의 방바닥을 쿵쿵 내리치던 그는 보찜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전 재산인 은자를 몽땅 꺼내 들며 두 눈에 서슬퍼런 빛을 번뜩였지요. 한양 바닥에서 임금의 수라상까지 책임졌으나 지금은 경기도 양주골로 낙향하여 은거 중인 전설의 대령 숙수를 모셔 오기로 결심한 평양은 떨리는 손으로 벼루의 먹을 갈아 주막의 콧대를 꺾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담은 서찰을 일필이지로써 내려갔습니다. 서찰을 두꺼운 봉투에 밀봉하여 품속에 찔러 넣은 뒤 인근의 역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간 그는 마구간에서 말을 손질하고 있던 파발마 기수에게 은자 30냥이 든 주머니를 억지로 쥐어주며 한시라도 빨리 전해달라 핏대를 세웠습니다. 기수가 말 한 장에 올라타 다그닥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평양은 입가에 비릿하고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찰을 품은 파발마 기수는 어둠을 뚫고 맹렬히 질주하여 며칠 만에 경기도 양주골에 자리 잡은 전설의 대령 숙수가 머무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에 도착했지요.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기수는 안장에서 쿵 하고 굴러떨어졌고, 땀에 절은 서찰은 하인의 손을 거쳐 대령 숙수에게 전해졌습니다. 방 안에서 평양에 과장된 서찰을 읽어 내려가던 대령 숙수는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굵은 미간에
험악한 주름을 깊게 팠습니다. 불량식 재료로 국밥을 끓인다는 모함을 읽은 그는 핏대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르더니 서차를 바사삭 구겨버렸지요. 감히 신성한 국밥으로 선량한 백성을 기만하다니. 내 직접 달려가 이 쓰레기 국밥집을 낱낱이 파헤치고 뼈저리게 혼내주겠다. 분노에 찬 쩌렁쩌렁한 호통이 마당을 뒤흔들었고 그는 비단옷을 펄럭이며 밖으로 뛰쳐나와 콧김을 뿜는 말 한 장에 즉시 올라타고는 허공을 향해 힘차게 고삐를 당겼습니다. 며칠 뒤 평양은 한양 어귀에서 대령 숙수 일행과 합류하여 길잡이 노릇을 자처하며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든 채 앞장섰습니다. 주막에 다다르자 평양은 어깨에 잔뜩 힘을 준 거만한 낯빛으로 굳게 닫혀있던 해욱 할멈의 주막 낡은 대문을 양손으로 거칠게 활짝 열어 젖혔는데 쾅하는 굉음과 함께 문짝이 벽에 부딪히며 휘뿌연 먼지가 풀풀 날렸지요. 그 뒤를 이어 산처럼 웅장한 풍채를 앞세운 대령 숙수가 뒷짐을 진 채 묵직한 발걸음으로 마당을 쿵쿵 밟으며 등장했고 국밥을 먹던 손님들은 그 엄청난 기세에 짓눌려 사기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의기양양하게 선 평양은 콧방귀를 씩씩 뀌더니 대령 숙수에게 바짝 다가가 아첨하는 간사한 목소리로 부엌에 있는 아유를 손가락으로 꼿꼿이 세워 가리켰습니다. 어르신, 저기 저 가마솥 앞에 핏덩이 놈이 불량식 재료로 손님들을 해치려 하는 바로 그 흉악한 자요입니다. 평양의 입에서 튀어나온 도끼 어린 고자질은 뱀이 쉬쉬거리는 소리처럼 주막 안을 섬뜩하게 맴돌았고 그는 대령 숙수가 당장 벼락 같은 불호령을 내리기를 기대하며 비열한 미소를 입가에 짙게 매달고 두 손을 싹싹 비벼댔지요. 그러나 대령 숙수는 평양의 호들갑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날카로운 눈을 번뜩이며 뒷짐을 진 자세 그대로 부엌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집신이 흙바닥에 끌리는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고 그는 팔짱을 굳게 낀 채 아율의 식재료와 양념단지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도마 위를 매섭게 훑어보았지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냄새와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지만 대령 숙수의 굳은 표정은 죄인을 신문하듯 차가웠고 부엌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매섭게 주변을 살피던 대령 숙수의 시선이 문득 낡은 나무 도마 한 구석에 놓여있는 하얀 무 조각들에 머물렀는데 순간 두 눈이 가늘어지더니 굵은 목울대를 크게 출렁이며 흠칫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도마 위 무에 남겨진 정교한 칼질 흔적은 단면이 비단결처럼 매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굵기만큼이나 얇고 일정하게 썰려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수십 년의 피나는 수련 없이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솜씨를 목격하자 대령 숙수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고 입술 사이로는 헛바람을 들이켜는 스읍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대령 숙수가 거대한 산처럼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부엌 한가운데 버티고 섰지만 아율은 낯선 이의 침입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마솥 앞을 지켰습니다. 아율은 육수의 거품이 터지는 보글보글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팔목의 힘을 완전히 빼고 오직 손목만을 이용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절도 있게 맑은 국물을 휘젓기 시작했지요. 찰박찰박 소리를 내며 솥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국물의 파동을 지켜보던 대령 숙수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저 유려한 손목 놀림새는 왕실수라간 특유의 은밀하게 전수되던 최고 2층 숙수들만의 고유한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엌 내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평양은 옆에서
대령 숙수의 화려한 옷자락을 신경질적으로 당기며 쇳소리로 속닥거렸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지체하십니까? 당장 저 솥단지를 발로 차 엎어버리시고 건방진 놈의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 치셔야 합니다. 평량은 핏대를 세우며 대령 숙수의 굵은 팔뚝을 치고 계속해서 부추겼지만 대령 숙수는 돌부처라도 된 양 평량의 거친 손길을 획부리치고는 오직 아율의 유려한 손끝에만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켰지요. 아율은 옆에서 파리떼처럼 왱왱거리는 평량의 악다구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벽에 걸려있던 낡은 국자 하나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손잡이 끝이 세 갈래로 기이하게 갈라져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고목 국자였습니다. 그 고목 국자를 가마솥 깊숙한 곳까지 쑥 밀어넣은 아율은 바닥에 가라앉은 진국을 끌어올리듯 천천히 국자를 들어 올려 맑은 국물을 퍼올렸지요. 투박한 뚝배기 안에는 토렴에 둔 하얀 밥알이 소복하게 담겨 있었고 아율이 그 위로 뜨거운 국물을 붓자 치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구수한 육수 향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성스럽게 국물을 담아낸 아율은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국밥 한 상을 낡은 나무 쟁반에 받쳐 들고는 굳은 표정의 대령 숙수를 지나 마당 한쪽 평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율은 대령 숙수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목례를 올린 뒤 허리를 굽혀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평상 중앙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지요. 달그락거리며 뜨거운 사기 그릇이 차가운 평상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아율은 뒷짐을 진 채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대령 숙수가 헛기침을 삼키며 평상에 털썩 주저앉자 평량이 데리고 온 구경꾼들과 넋이 나간 해옥 할멈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발 뒤꿈치를 들고 목을 길게 빼며 평상 주위를 둥글게 둘러쌌고 행여나 불벼락 같은 고통이 떨어질까 두려워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대령 숙수의 굳게 담은 입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긴장감이 무겁게 짓누르는 마당에는 오직 뚝배기 안에서 국물이 끓어오르는 찌글찌글한 소리와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스산한 소리만이 맴돌며 팽팽한 고요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십 쌍의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가 일제히 쏟아지는 가운데 대령 숙수는 큼하고 무겁게 헛기침을 내뱉더니 자신의 팔목을 감싸고 있던 화려한 비단 소매를 걷어 올려 요리로 단련된 굵직한 팔뚝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그는 넓은 품속을 뒤적이더니 고운 비단보에 쌓여 소지하고 있던 매끄러운 은수저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고 수저 끝이 차가운 햇빛을 받아 쨍하게 은빛을 반사하며 번쩍였지요. 대령 숙수는 속을 알 수 없는 굳은 표정으로 은수저를 국밥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었고 달그락거리며 뚝배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난 후 뜨거운 국물을 살짝 떠올렸습니다. 은빛으로 번쩍이던 수저가 떨리는 대령 숙수의 입술 사이로 조심스레 들어갔고 뜨거운 국물이 혀끝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 패인 굵은 주름들이 빳빳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구경꾼들은 불호령이 떨어질까 두려워 마른 침만 꼴깍 삼켰으며 입을 꾹 다문 대령 숙수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미동조차 하지 않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아버렸지요. 무거운 침묵이 찰나의 시간처럼 길게 이어지자 뒷짐을 지고 엿보던 평량이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짐승 같은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양손을 치켜들고 짝짝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손뼉을 치며 앞으로 걸어 나와 악을 썼지요. 어르신, 보아하니 저 천한 것들이 감히 궁중의 입맛을 능멸하여
독이라도 탄 모양입니다. 그려. 간사한 쇳소리가 허공을 찢었지만 대령 숙수는 미동조차 없이 굳건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어있던 대령 숙수의 굵은 팔뚝에 시퍼런 핏대가 붉어져 나오더니 커다란 손이 사신나무 떨리듯 파르르 진동하며 소나귀에서 힘이 탁 풀리고 말았습니다. 매끄러운 은수저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흙바닥으로 툭 떨어져 날카로운 금소금을 냈고 굳게 감겨있던 그의 두 눈가로 붉은 핏발이 번지며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지요. 허공을 가른 눈물이 끓어오르는 뚝배기 안으로 곤두박질 치며 치직거리는 소리를 내자 대령 숙수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를 토해내며 두꺼운 주먹으로 널찍한 가슴팍을 퍽퍽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줄기의 핏대가 파르르 떨리며 비통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4년 전 남한강에 큰 물이 졌을 때 잃어버린 내 가여운 외동딸이 끓이던 바로 그 맛이 아니더냐.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광경에 잔뜩 겁을 먹은 아유리 낡은 집신으로 바닥을 사각사각 긁으며 뒷걸음질을 치자 할멈이 재빨리 다가와 아이의 손에 꽉 쥐어있던 시커먼 고목 국자를 단숨에 빼앗아 들었습니다. 할멈은 치마자락이 펄럭일 정도로 재빠르게 다가가더니 손때가 묻은 고목 국자를 대령 숙수의 눈앞으로 불쑥 들이밀며 붉게 충혈된 눈동자만을 뚫어져라 응시했지요. 대령 숙수의 시선이 덜덜 떨리는 할멈의 손으로 향하는 순간 국자의 끝부분이 세 갈래로 기이하게 갈라져 있는 문양을 확인하고는 헉 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비전의 도구임을 확신한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흙바닥 위로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고 이마를 흙바닥에 깊이 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자 험상궂은 맹지와 왈패들조차 넋을 잃은 채 굵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결이 새어나오며 쉭쉭거리는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하던 대령 숙수는 벼락같이 몸을 일으키더니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작은 아유를 향해 두 팔을 벌려 달려들어 아이의 작은 몸집을 꼭 끌어안았지요. 하늘이시여, 내 핏줄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내 외손자야.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친 대령 숙수는 아이를 안은 채 흙바닥에 엎드렸고 꿈속에 파묻힌 아유는 조심스레 뻗은 가냘픈 두 손으로 두꺼운 등을 퍽퍽 소리가 나게 서투르게 토닥이며 앵두 같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외할아버지, 울지 마셔요. 생전 처음 부르는 그 단어의 노인의 통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색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평양은 턱관절이 덜덜 떨리며 쥐새끼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신 앞코를 들고 뒷문으로 몸을 틀었으나 바위 같은 가슴팍을 들이민 왈패 두목이 통나무같이 우람한 두 팔을 벌려 평양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마당 한가운데로 몰아냈지요. 마당 한가운데로 밀려난 평양은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수십 명의 구경꾼들과 정면으로 시선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간의 깊은 주름을 잡고 적대적인 시선으로 쏘아보고 있었으며 누군가의 발이 흙바닥을 탁 치며 한 발짝 다가서는 소리가 나자 평양은 다리에 힘이 풀려 돌멩이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굳어버린 평양의 귓가로 구경꾼들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혀를 차는 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된 그는 무릎이 와들와들 떨리더니 이내 털썩 소리를 내며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고개를 돌린 평양은 자신을 무섭게 내려다보는 대령 숙수와 해옥 할멈을 향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비비는 손바닥에서 사각사각 마찰음이 일었고 흙먼지가 날리는 바닥에
이마를 쿵쿵 찌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살기 위해 바닥을 기며 콧물을 쏟아내는 비굴한 모습의 사람들은 폐퇴침을 뱉으며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평양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대령 숙수는 미간을 찌푸린 채 굵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관아에 넘겨 차가운 옥살이를 치르게 할까 생각도 했지만 핏줄을 찾은 기쁜 날의 험한 꼴을 보아 주막의 기운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손을 내저으며 묵직한 목소리로 마당을 울렸지요. 내 놈의 죄악은 곤장으로도 씻을 수 없으나 애써 찾은 외손자 앞에서 험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 다른 조건을 내리겠다. 대령 숙수는 뒷마당을 가리키며 평양이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는 증거로 평생토록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 껍질을 까며 속죄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우람한 왈패들에게 감시를 맡기자 평양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지요. 그날부터 한양마포나루 주막 뒷마당에서는 매운 냄새가 진동하며 훌쩍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레로 쉴 새 없이 실어 나른 산더미 같은 양파 무더기 앞에 쪼그려 앉은 평양은 아침 이슬이 맺힐 때부터 밤하늘에 별이 뜰 때까지 거친 손으로 껍질을 벗겨내야만 했지요. 독한 기운이 눈을 찌를 때마다 붉게 충혈된 눈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훌쩍이는 소리가 뒷골목을 웅웅 울렸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은 주막 앞을 지날 때마다 기웃거리며 양파를 까며 눈물을 줄줄 흘리는 꼴을 보며 배를 잡고 껄껄 웃어댔으며 콧물을 들이마시는 처량한 몰골은 인근 마을 최고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양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대령 숙수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사람들을 향해 헛기침을 흠흠 내뱉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고 사위가 조용해지자 그는 가슴을 쫙 펴고 궁궐에서 쓰던 위엄 있는 목소리로 외쳤지요. 내 비록 한양 도성에서 왕실의 수라상을 책임지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이제 그 모든 허울을 훌을 벗어 던지겠소. 그는 자신에게 남은 외손자 아율과 은인인 할멈을 곁에서 지키기 위해 남은 여생을 이 주막에 머물겠다고 굳게 선언했습니다. 그 단호한 외침이 마포나루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환호 소리가 잦아들 즈음 대령 숙수는 몸을 돌려 부뚜막 곁에 선 해욱 할멈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고 해진 무명 저고리를 입은 할멈 앞에 선 그는 넓은 소매를 걷어 올리더니 차가운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큰절을 올렸지요. 쿵 하고 이마가 바닥에 닿는 소리와 함께 그의 넓은 등이 가늘게 떨렸고 고개를 숙인 채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내 핏줄을 거두어 주시고 온갖 고생을 다하며 길러주신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는 할멈을 핏줄의 은인으로 여기며 평생토록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굳게 다짐했고 그 절절한 맹세에 지켜보던 이들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대령 숙수의 진심 어린 큰절을 받은 해욱 할멈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허리를 굽혀 그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험한 일을 하느라 늙은 고목의 껍질처럼 쪼글쪼글해진 할멈의 두 손이 대령 숙수의 커다란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지요. 아이고, 귀하신 분께서 어찌 이리 엎드리시는지 당장 일어나셔요. 할멈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일으켜 세우며 가슴 깊은 곳에 묵은 불안과 설움이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안도의 환한 미소가 번지자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고
두 사람의 체온이 맞닿은 순간 주막 마당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그 다음 날 아침 주막 부엌에서는 기이하고도 정겨운 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양 최고의 요리사였던 대령 숙수가 화려한 관복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소박한 무명옷의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 보조로 취직하여 도마 앞에 선 것이지요. 곁에는 7살 아유리 팔짱을 끼고 서서 까치발을 든 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외할아버지, 국밥 대파는 더 얇고 곱게 썰어야 파의 단맛이 국물에 잘 우러나는 법이어라. 당찬 호령의 대령 숙수는 허허 웃음을 터뜨렸고 도마 위에서 탁탁 파를 써는 소리가 경쾌한 장단처럼 부엌을 채웠으며 임금의 수라상을 차리던 손놀림이 외손자를 위해 쓰이며 향긋한 파 냄새가 기분 좋게 피어올랐습니다. 마당 한쪽 평상에 걸터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입담꾼 맹지는 무릎을 탁 치며 품속에서 부채를 촤락 펼쳐들었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헛기침을 하더니 대령 숙수와 아율의 기막힌 상봉사연과 뒷마당에서 평량이 양파를 까며 우는 모습을 엮어 새로운 시조를 지어내기 시작했지요. 한양 도성 호령하던 불호령 손맛이 마포나루 주막에서 파 써는 소리 되었네. 맵고 매운 양파 눈물, 저기 저 사내의 몫이로구나. 맹지가 발장단을 쿵쿵 맞추며 구성지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읊조리자 흥겨움에 취한 왈패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얼쑤 추임새를 넣었고 노랫가락은 고난을 이겨내고 찾아온 기쁨을 노래하며 모두의 입가에 싱그러운 웃음꽃을 피워냈습니다. 어느덧 서산 너머로 해가 붉게 저물고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울 무렵 주막 한가운데에는 삐걱거리는 커다란 평상 2개가 나란히 붙여졌습니다. 커다란 무쇠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진한 국밥 냄새가 퍼져나가자 아율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상석에는 외할아버지인 대령 숙수와 해옥 할멈이 나란히 앉았고 그 양옆으로 아율과 맹지, 험악한 인상을 푼 왈패 무리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수십 개의 숟가락이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국물을 들이켜는 소리가 마당을 채웠고 신분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은 채 따뜻한 저녁 국밥을 넉넉하게 나누어 먹었으며 서로의 빈 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오가는 정겨운 대화와 호탕한 웃음소리는 마당을 후끈하게 데워주었지요. 사람들의 배부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동안 부엌 한쪽에 자리 잡은 낡고 투박한 흙굴뚝에서는 뽀얀 연기가 뭉게뭉게 솟아올랐습니다. 타닥타닥 참나무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피어오른 밥 짓는 연기는 붉게 물든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피어오르며 너울너울 춤을 추었지요. 그 부드러운 연기는 마치 지난날의 모진 풍파를 모두 하늘 위로 날려보내듯 가벼웠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붕들을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구수한 국밥 내음이 잔잔하게 감도는 마포나루 주막의 아름다운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하고 평화로운 온기로 가득 차오르며 영원히 잊히지 않을 따스한 전설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진실한 다정함과 선한 마음은 기어코 아름다운 기적을 피워낸다는 사실입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와 성난 흙탕물 속에서 해옥할멈은 자신의 안위보다 떠내려오는 가마 속의 어린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따뜻한 품은 훗날 끓는 솥단지 앞에서 기포 소리만으로 맛의 깊이를 헤아리는 7살 천재 숙수 아율이라는 커다란 축복으로 되돌아왔지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할멈을 호강시켜주겠다는 아율의 갸륵한 효심은 어떤 산의 진미보다 깊고 진한 맛을 우려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질투와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평양이 주막을 망가뜨리려 무시무시한 왈패들을 보냈을 때도
아유리 끓여낸 정성 가득한 국밥 한 그릇은 그들의 거친 마음을 녹이고 오히려 앞치마를 두른 든든한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서로를 향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맞섰을 때에도 아유리 내어온 반반국밥 한 뚝배기는 그 깊고 진한 맛 하나로 두 마을의 묵은 갈등을 씻어내고 흥겨운 잔치판을 열어버렸지요. 남을 해치려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며 전설의 대령 숙소까지 끌어들였던 평양은 결국 진정한 실력과 진심 앞에서 스스로의 탐욕 앞에 부끄럽게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은빛 수저를 들고 아율의 국물을 맛본 대령 숙수가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린 그 순간은 천부적인 재능과 맑은 진심은 그 어떤 거짓으로도 덮을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따뜻한 진실을 이 이야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대령 숙수가 오랜 세월을 돌아 외손자 아유를 찾아냈을 때 그 아이 곁에는 이미 해옥 할멈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 아이를 거두어 키운 할멈의 손길 덕분에 아율은 세상 어디서도 꺾이지 않는 굳센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마음이 왈패의 험악한 기세도 대령 숙수의 날카로운 눈빛도 흔들림 없이 맞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지요. 핏줄로 이어진 사이가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곁을 내어주는 사람 하나가 한 생명의 온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하고도 깊게 전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대사회 역시 가끔은 목깨나루를 덮쳤던 무서운 장마처럼 차갑고 매섭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해옥 할멈이 내밀었던 거친 두 손과 아유리 끓여낸 따끈한 국밥 한 그릇처럼 우리 안의 선의와 정성은 결국 돌고 돌아 내 삶을 굳건히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누군가를 질투하여 억지로 끌어내리려 하기보다 묵묵히 나만의 가마솥에 정성을 다해 불을 지피는 삶이야말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오늘 하루도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소량처럼 향긋하고 푹 고아낸 진국처럼 늘 따뜻하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